이 영상은 사계절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보셨다시피 저는 질긴 매듭이라는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책에는 목의 전승을 소재로 한 단편 5편이 실려 있어요. 배미주, 정보라, 길상유, 구한나리, 오정현. 개인적으로 이전에 다른 책을 통해서 읽었던 작가님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청소년 소설부터 SF, 공포, 판타지 소설까지 5명의 작가님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작품을 발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 책에 대한 기대도 높았습니다. 엔솔로지의 매력 중에 하나가 한 권의 책에서 다양한 장르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목의 전승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머니 쪽의 핏줄 계통이라는 목의 사전적인 의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성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무언가를 물려주고 물려받는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간 여러 작품이나 매체를 통해서 익히 봐온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전설이나 설화 혹은 여성들의 고된 삶, 애환 같은 게 대물림되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주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역사가 아닌 것들, 그리고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도 어떻게든 꿋꿋이 이어갔던 무언가가 연상이 되고 그 안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사랑도 빠뜨릴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어쩐지 이 소설집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 두 작품부터 그간의 스테레오타입과 겹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 책에 제일 처음에 실려있는 두 편의 작품, 배미주 작가님의 이삭은 바람을 안고 걷는다와 정보라 작가님의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지닌 작품들인데요. 우선 이삭은 바람을 안고 걷는다는 근미래의 연애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삭은 가족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퀸즈 패밀리라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면서 홀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요. 이삭은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와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함께 일하는 최고참 파트너 도도 씨는 그런 이삭을 가만히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소설은 이삭과 도도 씨의 관계를 담담한 문체로 그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실려있는 엄마의 마음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작품인데요. 첫 딸이 딸을 낳지 않으면 그 어머니가 죽는다 라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전해져 내려오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인공 와는 이제 막 초경을 시작한 13살 여자아이인데요. 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낯선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다짜고짜 완에게 말합니다. 딸을 낳으라고. 이제는 너의 차례라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첫 두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목의 전승이라는 것을 얼마나 좁은 의미로 생각했는지 깨달았는데요. 모계의 사전적인 의미 때문에 이제 혈연 중심의 관계만 다루어질 거라고 짐작했다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전승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애틋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긍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제 예상이 깨져버렸거든요. 이삭은 바람을 안고 걷는다라는 작품에서 이삭의 친모는 현재 부재하고 지금 이삭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마트에서 함께 일하는 도도 씨입니다. 이 소설은 이삭과 친모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의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삭과 도도 씨의 관계를 통해서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을 나누면서 이어져 오는 깊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계라는 단어의 범위를 넓혀주는 작품인 셈이죠. 그리고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오싹한 작품이었는데요. 첫 딸이 딸을 낳지 않으면 그 어머니가 죽는다라는 저주는 이 사회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 내에서 딸에게 어렸을 때부터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설정이죠. 이 소설에서는 공포스러운 저주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 실제 삶에서 많은 여성들이 은연중에 들숨처럼 주입받고 날숨처럼 실천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라서 말하자면 일종의 충격요법과 같은 소설이었습니다. 흔히 전승이라고 하면은 후손들이 마땅히 이어받아서 명맥을 유지해야 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소설은 정말 그러한가? 때로는 그 자리에서 단숨에 끊어내야 하는 것도 있지 않은가?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고요. 내 삶을 갉아먹는 존재들은 다 버려도 됩니다. 라는 작가님의 말씀이 답답했던 마음을 탁 트이게 해줬던 그런 작품입니다. 처음부터 감정의 스펙트럼에 있어서 극과 극에 위치한 두 작품을 읽어서 시원하게 널뛰기를 하는 것 같이 재미있었고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두 작가님께서 얼마나 다르게 풀어내는지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남은 세 작품은 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계속 기대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행성의 한때, 거짓말쟁이의 새벽, 오랜 일, 이 세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감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길상효 작가님의 행성의 한때는 정말 엄청난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SF 소설인데요. 주인공은 화성생명체연구소에서 진화 연구를 하는 은서입니다. 이 소설은 죽음을 앞둔 김윤경 박사가 종이 아닌 개체를 보라 라는 말을 남기는 것으로 시작해요. 김윤경 박사는 심해에서 생명체를 연구하다가 사고를 당한 연구자였는데 은서의 연인이었던 혜린의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소설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혜린에 대한 기억, 화성 이주, 그리고 기이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화성에서의 진화에 대한 은서의 연구를 그리고 있고요. 김윤경 박사와 혜린이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라는 점에서 이 작품도 목의 전승을 소재로 하고 있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 그리고 진화라는 종 단위의 전승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해에서 새로운 종을 발견했던 김윤경 박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퇴화한 듯한 심해 생명체가 육지의 포유류에서 기원했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손녀인 혜린 역시 인류는 진화의 어디쯤에 머물렀어야 해 라면서 자책을 하는데요. 대를 이어서 무언가를 물려받고 진화와 발전을 거듭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전 지구를 장악한 우리 인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불어서 종이 아닌 개체를 보라 라는 김윤경 박사의 말처럼, 그리고 문답에서 길상효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진화의 대세에 탑승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다 간 소수, 연약하지만 안간힘을 놓지 않은 개인들, 이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길상효 작가님의 작품을 이번에 처음 읽어보는 거였는데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또 힘이 넘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작품 구한나리 작가님의 거짓말쟁이의 새벽입니다. 소설에는 쌍둥이 자매 지효와 지인이 등장해요. 지인은 공부도 잘하고 어딜 가나 주목을 받는 아이이지만 지효는 9살 때부터 수시로 원인 불명의 강력한 통증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음석바지 취급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다음 날이면 또 멀쩡히 학교로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꾀병을 부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지효의 앞에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이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모와 지효는 어떤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고요. 지효가 극심한 고통으로 무너질 때마다 곁에는 쌍둥이 동생 지인과 엄마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꾀병이라고 의심을 할 때도 지인과 엄마만큼은 결코 지효를 의심하지 않고 닥달하지도 않았는데요. 이 소설은 앞부분을 읽을 때와 점차 비밀이 밝혀지는 뒷부분을 읽을 때의 감상,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성이 겪는 고통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고, 작가님께서 이 앤솔로지 제안을 받기 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고쳐 쓰고 있던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그 오랜 고민의 흔적이 잘 묻어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오정연 작가님의 오랜 일입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는 영설인데요. 영설에게는 함께 사는 연인 미지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에도 영설은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수습기자로부터 자신들이 사는 동네, 그러니까 영설과 미지가 사는 동네의 방범용 CCTV들이 죄다 고장났다 라는 연락을 받은 직후 영설은 그 동네에서 30대 여성이 폭행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라는 속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는 전화를 받지 않고요. 한편 이 작품에는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는데요. 오랜 꿈 하나 보여줄게, 오랜 일 하나 들려다오 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이 목소리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누군가의 사연을 전달해서 먼 곳까지 퍼뜨리는 수집가라는 이들입니다. 집안의 여자들에게 대대로 이 수집가의 임무와 능력이 대물림되는 건데요. 이 작품은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써서 널리 알리는 기자라는 직업과 대대로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수집가들의 일이 포개어지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2020년대 현재부터 조선시대의 어느 궁녀, 그리고 먼 나라의 칼리파의 침전에서 깨어난 자매까지 시대도 거슬러 올라가지만 국경도 넘으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다양한 여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속보로 떴다가 단신으로 사라지는 여성들의 죽음,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서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났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쓰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집의 맨 마지막에 자리한 것도 지금까지 이 책 안에서 읽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여러 독자들의 기억과 목소리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더 먼 곳까지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떤 희망을 조심스레 품으면서 책장을 덮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이틀 동안 질긴 매듭이라는 이 책을 읽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째서인지 제가 꽤 오랫동안 엔솔로지를 읽지 않았더라고요. 한 작가의 여러 작품을 엮은 작품집이 비슷한 분위기와 주제를 중심으로 깊게 파고든다면 여러 작가의 작품을 엮은 엔솔로지는 같은 주제여도 각기 다른 분위기와 스타일로 이야기를 풀어내서 수평으로 넓게 뻗어나가는 느낌을 주고 그래서 또 좋아하거든요. 오랜만에 그런 엔솔로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목의 전승이라는 소재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질긴 매듭, 이 매듭을 풀어야 할지 혹은 더 단단하게 묶어야 할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매듭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은 사계절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